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 조작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제2의 건은 총 투표수 300표 중 가 194표, 부 104표, 기권 1표, 무효 1표로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순직 해병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제2의 건은 총 투표수 300표 중 가 194표, 부 104표, 무효 2표로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지역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제2의 건은 총 투표수 300표 중 가 187표, 부 111표, 무효 2표로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 분의 5분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북 영주 영양 봉화 출신의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영주 봉화 영양 출신 임종득 의원입니다. 어제와 오늘 아침 김정은, 김여정 남매가 우리의 국군의 날 행사를 언급하며 입에 담지 못할 협박과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수시로 열병식과 무력 시위를 계속해온 김정은 정권이 적반하장식의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들이 저열한 막말과 협박에 나서기 전에 우리 내부에서 먼저 국군의 날을 행사를 비난하고 비방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김정은과 김여정 남매는 우리 내부의 균열을 파고든 것이며 그 빌미를 좌파 진영 언론들과 민주당 인사들이 앞장서 제공했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군의 사명은 대한민국의 자유와 독립을 보존하고 국토를 방위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군의 날 행사는 대한민국 군대의 힘, 질서정연한 질서, 강력한 무력의 가시를 통해 우리 정부와 군이 북의 어떠한 도발에도 맞설 수 있다는, 그리고 싸워 이길 수 있다는 힘과 의지를 보여주는 국민적 축제입니다. 국방비를 부담하는 국민들에게 우리 군이 싸워 이길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음을 확인시켜드리는 소중한 보고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군은 힘과 능력, 의지를 가지고 그것을 대내외에 보여줌으로써 적의 전쟁 도발 의지를 꺾어 놓아야만 합니다. 국군의 날 행사는 이런 의미에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동안 지켜왔던 것입니다. 더구나 지금의 국제안보 정세는 어떻습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비롯한 중동의 전쟁 상황, 북한 핵미사일 위협의 현실화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 위중합니다. 이런 안보 상황에서 우리 군이 국민을 안심시키고 우리의 굳건한 대비 태세를 알리는 것은 당연한 의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과 일부 좌파 진영 언론에서는 이번 국군의 날 행사에 대해 비난과 비방을 일삼았습니다. 공영방송을 자칭하는 모 방송사는 지난해 북한 열병식엔 아무런 비판도 없이 북한 매체의 영상을 그대로 보도하더니 이날 행사에 대해 군사정권을 방불케 한다, 시민 불편을 초래한다며 행사 의미를 폄훼했습니다. 좌파 진영 신문도 이에 질세라 사설과 보도로 비난 대열에 동참했습니다. 이들은 도대체 어느 나라 방송이며 어느 나라 신문사입니까?
특히 사승장군 출신 모 의원은 지난 2일 윤석열 정부는 이제 말로만 하는 안보에서 보여주기식 안보를 하는지 의심스럽다면서 독재 국가에서 보여주는 행태라고 군과 국민을 모욕했습니다. 국군의 날 행사가 갖는 의미를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진영의 논리에 매몰되어 자신을 가르치고 키워준 군을 향해 손가락질하는 폐륜과 다를 게 무엇입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전쟁이 발발하면 반드시 싸워 이겨야 합니다. 하지만 이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전쟁을 억제하는 것입니다. 전쟁 억제는 힘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굴종적인 평화를 구걸하는 자세로는 결코 이루어낼 수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방탄을 위해 10월 총공세를 하고 있는 좌파 진영과 민주당에게 경고합니다. 북한을 감싸면서 우리 군을 비방하고 조롱하는 행태를 멈추십시오. 군을 정치에 끌어들이지 마십시오. 더 이상 일탈과 방종을 우리 국민이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하고 가시죠. 네, 임종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성북구 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우원식 국회의장과 선후배 동료원 여러분, 서울 강북구을 국회의원 한민수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들어두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나가지 마시고.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우리 국민의 분노를 대변해서 나왔습니다. 지금 시중에는 이런 말들이 돌고 있습니다. 국민들 사이에 자조와 한탄이 섞인 말이 돕니다. 내가 그때 제대로 알아봤으면, 윤석열 후보가 손바닥에 왕자를 쓰고 나왔을 때 제대로 알아봤으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대장동 특검 합시다, 집권 후에도 책임질 일 있으면 책임집시다, 이럴 때 머뭇거리며 수차례 답을 못하고 꼬리를 감추던 윤석열 후보를 그때 알아봤으면. 그렇습니다. 오늘 역사의 오점을 남을 일이 또 국회에 벌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특검법과 순재개명 특검법 거부권을 또 행사했고, 집권당 국민의힘 의원들은 똘똘 뭉쳐 또 폐기시켰습니다. 24번째입니다. 집권한 지 2년 5개월 만입니다. 4.19 혁명을 통해 우리 국민들에 의해서 권좌에서 끌려내려간 독재자 이승만이 12년 동안 45번을 했습니다. 거부권을. 이 시간, 이 기록, 이 지금의 모습대로 가면 아마 기록을 경신할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 여러분, 자랑스럽습니까? 기쁩니까? 그런 분들이 있군요.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충격과 실망을 넘어 이제 참담한 심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왜 우리 국민들이 아침마다 하루 종일 일터에서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오면은 저녁 뉴스에서 선출되지 않은 권력 영부인 김건희가 이런저런 일에 다 관여했다는 기사를 보고 영상을 봐야 됩니까? 우리 국민들이 무슨 죄를 졌습니까? 그런데도 대통령 윤석열과 검찰 독재 정권은 반성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무도한 정권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 없었습니다. 우리 국민들께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여사가 벌건 대낮에 300만 원짜리 명품백을 받고 주가 조작에 공범이 아니라 주범이라는 의혹을 받고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다면 윤석열 검찰 가만히 있겠습니까? 압수수색을 수백 번 했겠지요. 소환 조사를 수십 번 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조사도 않습니다. 수사도 않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검찰에도 경고합니다. 수사권, 기소권은 당신들의 주머니 속 공깃돌이 아닙니다. 국민들이 헌법을 통해 부여한 권한입니다. 사적 남용, 형평성과 공정성을 잃은 수사, 이제는 거기에 대한 응당한 처분을 받을 겁니다. 또다시 우리 국민들 사이에 군주민수라는 말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2016년 대통령 박근혜가 탄핵될 때 교수들이 뽑은 그의 사자성어였습니다. 이제 국민들의 임계점은 한계를 넘어섰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살아남은 정권은 없습니다. 국민의 뜻을 반하면서 존속된 정당도 없습니다. 이제 저 이 말을 돌려주면서 제 5분 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대통령 윤석열이 후보 시절 한 얘기입니다. 대통령 권력 그 5년 뭐가 대단하다고, 겁이 없어요. 제가 돌려드립니다. 2년 8개월도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지금의 죄가를 따박따박 물어갈 것입니다. 경청해서 고맙습니다. 한민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민주당 비례대표 한창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 좀 마시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사회민주당 국회의원 한창민입니다. 저는 오늘 반복되는 거부권 정국, 민주주의 후퇴와 민색 파탄 정국에서 국회의 역할에 대해서 말하고자 합니다. 조금 불편할 수 있지만 이제는 피할 수 없고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탄핵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2024년 10월 4일 우리 국회는 또다시 헌법기관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대통령이 24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하는 동안 반민주 그 반헌법적 행태를 막지 못했습니다. 이대로 정말 괜찮으십니까? 최고 권력자와 그 가족이 저지른 비리를 파헤치지 못하고 한 병사의 억울한 죽음을 규명하지 못하는 국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무력한 헌법기관을 국민들이 얼마나 용인하고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국회가 달라져야 합니다. 거부권 정국에 갇혀있지 않고 특검과 병행하는 새로운 행동, 바로 탄핵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여러분, 국회 안에서 우리는 버틸 수 있지만 국회 밖 시민들은 하루하루 생존이 위태롭습니다. 벼랑 끝에서 신음하는 국민들에게 언제까지 이대로 견뎌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탄핵의 조건이 형성되지 않았다, 아직 광장이 뜨거워지지 않았다는 말도 귀에 들립니다. 국회는 마지막에 움직여야 한다는 그런 조언도 적지 않게 듣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빠져 있습니다. 국민이 22대 국회에 맡긴 소명입니다. 민생을 파탄내고 있는 국정기조를 끝내 대통령이 바꾸지 못한다면 국민이 준 권력이니 헌법 정신에 따라 권력을 반납시키라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었습니다. 2016년엔 국민들이 탄핵광장을 먼저 열었지만 이번에는 국회가 먼저 행동하라는 것이 국민의 뜻입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탄핵 무산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탄핵은 국회와 헌법재판소가 결정하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탄핵은 결국 국민이 결정합니다. 탄핵 추진과 더불어 우리 국회가 과감한 정치개혁, 경제개혁에 빠르게 나선다면 국민들의 거대한 민심이 반드시 탄핵을 성공시킬 겁니다. 불가역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변화로 인해 본래 상태로 돌아갈 수 없다는 말이죠. 우리 대한민국이 바로 불가역의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계속된다면 나라를 되살리기 너무 어렵습니다. 전 세계가 불평등 해소와 국가 혁신을 위한 초부자 증세로 나아가고 있는데 도리어 윤석열 정부는 초부자 감세로 부의 대물림과 사회 격차를 키우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일으킨 의료 대란으로 대한민국의 지역 필수 공공의료가 붕괴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가족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제1 요인입니다. 대통령 배우자의 주가 조작을 방임하는 날에 누가 투자하겠습니까? 최근 불거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의 공천 개입 국정농단 의혹은 차마 입에 담기조차 부끄럽습니다. 명태균, 김대남이 어찌 한둘이겠습니까?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윤석열 정부 아래에서 소수 부자는 돈이 넘쳐나는데 다수 국민의 주머니는 텅텅 비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노인 빈곤율이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40%를 넘기고 그냥 쉰다는 청년들이 역대 최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인 자살률 1위, 청년 자살률 1위라는 이야기가 도대체 얼마나 오래된 이야기입니까? 이 비참한 상황을 방치하는 통치자를 도대체 언제까지 우리가 적응하고 용인하고 참아야 합니까? 더 이상은 안 됩니다. 하루하루가 급합니다. 다시금 더 나은 나라, 더 나은 나라, 더 나은 조국, 더 혁신적인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지난 촛불혁명에서 미완으로 끝난 불평등 해소라는 과제 해결을 위해서 제일 먼저 이 파괴적인 윤석열 정권부터 멈춰 세워야 합니다. 저 한창민은 사회민주당의 유일한 국회의원입니다. 사회민주당은 먹고 사는 걸 걱정 안 하는 그런 세상을 꿈꾸었던 노무현의 정치, 법 앞에 만명만 평등하는 사회가 아니라 만인이 평등한 사회를 꿈꾸었던 노회찬 정치, 두 분이 추구한 자유와 평등 세상의 꿈을 끝내 이어가겠다고 작지만 희망의 정당으로 출발했습니다. 비록 한석에 불과하지만 사회민주당과 저는 이 무도한 정권을 멈춰 세우는데 가장 앞장서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 작은 정당도 나서는 길입니다. 이 정권을 멈춰 세우는 일에 함께해 주십시오. 우리의 자랑스럽고 소중한 대한민국이 윤석열 정권 탄핵 출발에 만들어주십시오.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